네, 안녕하십니까. 추영기입니다. 오늘은 또 이제 공부 로그 중에 어떤 것을 좀 볼 거냐면,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 수학적인 기본 지식이 없는 아예 노베이스 친구들을 일명 수학 노베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그 노베 친구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,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무엇이냐면, 그 수학 노베 친구들이 꼭 공부해야 되는 교재들을 선정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떤 식으로 교재를 선정해서 공부하는 법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. 참고로 저는 출판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재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.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노베이스에 갖고 있는 친구들을 공부했을 때 이런 단계로 공부시켰을 때 그 친구들의 실력에 대해서 향상이 굉장히 쫙 튀어나올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뭐 출판사에 무슨 뭐 홍보받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이 꼭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조금 수학적인 흥미를 가지면서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수학 노벨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, 일명 수학 노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학적인 공부 지식이 거의 없는 학생을 노비라고 하는데, 그 대표적인 학생들이 그거죠. 우리 중학교 때 탱자탱자 놀다가 이제 고등학교 와가지고 공부하려고 봤더니 아무 내용이 나의 머릿속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가 않아.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인 이제 그 지식이 없는 노베이스의 경우를 뜻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인 학원이나 우리가 일반적인 인강에서 요구하는 공부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수학 공부의 실력을 늘릴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기본 개념 강의 같은 거 들어도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건 거의 소귀의 경읽기 같은 그런 식의 느낌을 가질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막 흥미를 가질 수도 없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영어 듣기가 안 될 때 그 영어 듣기가 안 된 상태에서 영어를 계속 듣게 되면 알아듣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졸리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딱 들어서 이제 수학 수업을 들어도 마치 이 수업 자체가 이제 영어 시간 아니고 이제 내가 못 알아듣는 외국어 시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수업 듣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. 그럼 당연히 저 같아도 졸렸겠죠, 당연히.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인 노베이스를 갖고 있는 노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학원에서 갖고 있는 커리큘럼으로는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. 그럼 그 노베 친구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어떤 것이 있냐면, 첫 번째는 이제 수학적인 원래 감은 있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볼 줄 아는 친구죠. 그러니까 수학적인 감이 있는 친구인데 그냥 좀 공부를 좀 하다가 안 하다 해서 조금 아예 그냥 이게 애매하게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고, 두 번째는 어떤 친구냐면 바로 이런 친구도 있어요. 수학적인 감이 없는 친구. 이게 가장 문제죠. 이게 가장 문제예요. 왜냐면 이게 왜 가장 문제냐면, 수학적인 감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인 용어들 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 항을 이제 넘긴다는 식의 이항이 있는데 그 이항 자체가 뭔 뜻인지 모르는 친구도 있고, 심지어 우리가 방정식에 해하고 근이 같은 말인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근데 그거를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, 이게 원래 사람마다 그 갖고 있는 공부의 성향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성향에서 그 자신 자체가 아예 이과적인 성향이 0.1%도 없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. 그런 친구도 이제 수학적인 감이 없는 친구가 될 건데,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다르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적인 감이 좀 있을 때 그 노베이스가 된 친구들이 공부했을 때 좋은 그 책들의 그 순서대로 한번 좀 보여드릴 거고, 두 번째는 수학적인 감이 없는 친구들도 이 베이스를 쭉 가게 되면 그래도 조금씩 수학적인 흥미를 가질 수는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수학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보일 수 있는 책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어떤 거냐면 이것인데요. 네, 우선 수학적인 감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연산을 바로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연산이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유형 같은 것을 응용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레벨을 높여주시는 것이 좋아요. 그래서 저도 같이 맨 처음에 저도 이제 노베이스 친구들 중에서 제일 많이 시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만렙 AM이라는 걸 많이 시켜요. 이거 보면 딱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웬만큼 하는 친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보시면 이런 쪽 도대체 왜 풀어야 돼?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, 그럼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수학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영어를 굉장히 못하세요. 영어를 거의 할 줄 모르는데 그 영어를 공부할 때 그 수학 선생님 보고 그러면 그 보편적으로 공부하는 문법책이 그래머 앤 유즈
인티미디어리티니까 그걸 먼저 공부해 보세요. 그렇게 하면 그 수학 선생님이 뭐 이것 좀 뭐가 어렵겠어 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막상 공부를 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? 정말 어렵네?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거예요. 어떤 것이냐면 이게 일명 그 역지사지의 그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저도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적인 것에는 굉장히 엄청난 그 지식을 알고 있겠죠. 근데 대신 수학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지식이 거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외의 것에서 나왔을 때는 저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. 근데 이 노베이스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학 자체를 공부를 안 한 친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수학하고 나 사이에 있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요.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한 500단계까지 간다는 뜻이에요. 그 500단계까지 넘어가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점 줄어 해서 5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. 그러려면 당연히 이 친구들한테 셀에 나오는 그 대표 문제를 계속 주면서 이거는 풀어야지 시험을 봐. 그래서 계속 풀어.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압박감은 뭐가 되는 거냐면 공부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해는 안 돼. 근데 무조건 그냥 외우래. 그래서 무조건 외워서 그냥 푸는 정도가 돼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중학교와 좀 다르게 고등학교는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 되면 지쳐요.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수학이 이제 포기가 되는 거예요. 그 수포가 되는 거죠 이제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베가 되는 친구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흥미를 이끌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그래서 흥미를 이끌기 위해서 가장 좋은 책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있는 그 말렙 AM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. 생각보다. 그 다음에 말렙 AM을 풀게 되면 다시 연산에 있는 유형의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유형을 좀 늘릴 수 있는 베이직센을 좀 공부하시면 좋아요. 그 다음에 베이직센까지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연산 정도는 웬만큼은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하이메스라는 용어 그 교재를 터득해서 조금 유형의 레벨을 좀 높여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하이메스까지 좀 정복이 되게 되면 기본 유형 한마디로 라이트 센은 우리 센에서 C 단계를 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라이트 센에 있는 유형까지를 100% 이제 공부할 수가 있는 단계까지 돼버리면 우리가 뭐까지 할 수 있는 거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으면 80점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스텝으로 공부를 해줬을 때 굉장히 노베이스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느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을 좀 약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 어떤 것이 있냐면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노베이스인데 이제 그 아예 그게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. 아예 그 완전 그 개념 자체가 없는 친구.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네, 그런 친구들 자체는 사실 이제 말렙을 먼저 풀어서 살짝 어렵기도 해요. 왜냐면 말렙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풀 때 굉장히 그 유형자 그 고등학교 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제 연산하고 그 연산의 비율이 좀 높긴 하지만 뒤에 나오는 그 유형 문제를 풀기가 좀 쉽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연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수력 충전이라는 책이 처음에 다지긴 좋아요. 그다음에 수력 충전을 다지어서 이제 약간의 그 수학 그 과목에 대한 감이 살짝 오게 되면 말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똑같은 스텝으로 우리가 가서 공부해 주시면 좋은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이메스까지만 가도 굉장히 성공이에요. 왜냐하면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요. 이미 사회적 거리가 500단계까지 넘어 있는 친구가 어떻게 해서 얘네들을 갑자기 뭐 단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뭐 15, 20 그렇게 줄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.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했을 때 그 텀을 기본적으로 좀 롱텀을 잡고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간고사를 이제 수학적인 흥미를 갖는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 기말고사는 그 흥미를 넘어서 이제 약간의 유형을 볼 수 있는 스킬을 공부하는 식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서서는 유형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는 식의 단계로 가셔야 돼요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머님들이 죄송하지만 어머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애들한테 끈기와 참을성이 없대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머님들이 제일 참을성이 없어요.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아이들이 노베이스라는 걸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롱텀으로 보고 가야 되는 건 아시는데 항상 노베이스의 그 갖고 있는 이제 부모님들의 특징은 애들을 시험 볼 때마다 굉장히 잡으세요. 그 잡는다는 게 뭐냐면
이렇게 지금 뭐 몇 달 공부했는데 왜 아직까지 성적이 안 나와? 이런 식으로 잡으세요.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.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3년, 4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이제 한 달 공부한 거예요. 그러면 이 한 달 동안에 그 3년, 4년을 공부했던 것을 베이스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. 당연한 거예요, 그거는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다른 친구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린다는 뜻이에요. 그겠죠? 우리 3년의 과정을 아무리 빨리 해도 1년은 걸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님들한테 제발 참을성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괜히 자기의 약간 그 기분에 따라 욱하셔가지고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가뜩이나 이제 조금이나 흥미를 갖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공부를 할 수 없게끔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요지가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참을성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칭찬을 해주세요. 왜냐면 예전에서 안 했던 것을 지금 이만큼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게 되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. 당연히 혼날 때는 혼내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저하고 약속했던 공부 시간만큼은 못 채웠을 때는 당연히 혼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참고로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. 부모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꼭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뭐든지 이건 꼭 필수적인 요소예요.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그만큼의 17살이면 이제 그 유아기가 아니고 이제 청소년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어른이 돼가는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, 모든 여기 한번 제가 써볼게요. 모든 뭐냐면 모든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그 책임사항이 있어요. 이 책임사항이 있는데 그 책임사항이 한 게 뭐냐면 바로 예를 들어 이제 과제를 안 한 경우가 있는데 과제를 안 했는데 그 과제를 안 한 경우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뭐 수행 때문에 못했다. 아니면 뭐 숙제가 많아서 못했다.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피곤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.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아무리 이 과제를 못할 정도의 시간이 많다고 해도 참고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그 끈기와 그 갖고 있는 그 노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공부하는 것이 공부거든요. 제 몸 차리면서 공부하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. 당연히 제가 뭐 쓰러질 때까지 공부하는 것은 약간 조금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100%는 조금 부족하겠죠. 그러면 200, 300을 끌어올라와 가지고 공부를 해줘야지만 그만큼의 향상된 성적이 나온다는 건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 좀 보시게 되면 어떤 부모님이 계시냐면 이런 경우 제가 받았어요.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숙제를 안 하면 제가 좀 많이 혼내요.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제가 좀 많이 혼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이 저희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새벽 1시에 잔대요. 새벽 1시에 자서 너무 피곤하대요.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숙제를 다 할 시간이 없대요.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땐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데 숙제량이 너무 많대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과제량이 얼마나밖에 안 했냐면 저희가 보통 100에서 150 문항이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50개 정도를 해온다는 거예요. 50개 정도. 그러면 이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죠. 그러면 얘네들은 그 사실은 이게 50개 정도를 해도 그 사람이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공부를 좀 이제 정교권 친구들을 보면 알겠지만 숙제하냐고 밤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. 숙제하냐고 한 2-3시간 자고 학교 갔다가 한 잠깐 쪽잠 1시간씩 자고 학원 와서 공부하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너무 늦게 자서 피곤하다 그런 식에는 건 사실 약간 뭐가 되냐면 핑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고, 그럼 이런 식에 있는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어머님들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학생이 직접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이유는 분명히 학생이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그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.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뭐 사회생활 갔어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거를 못 끝냈으면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도망갈 수 있는 요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이거는 뭐 최악의 경우가 되는 경우이지만,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. 이제는 17살, 18살, 19살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맞추셔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게 되면 아마
그 노베이스 친구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뭐 어느 정도 공부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학습이 좀 더 월등하게 향상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참고로 많이 잔소리하고 그런 것이 다 답은 아니고요. 답은 아니고 당근과 칙칙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이게 적절하게 요구를 하는 건데, 그 당근이라는 것을 뭐 이게 물건을 사주는 거나 그런 것으로 하는 건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칭찬,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. 괜히 그런 거 있죠. 평소에 열심히 안 했는데 조금만 평소보다 한두 시간씩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. 그러면 사실 평소보다는 그만큼의 발전이 된 거잖아요.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요즘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, 이런 식의 약간 칭찬을 해주시게 되면 이 친구들은 거기서 약간 좀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칭찬과 이제 그 칭찬을 통해서 이제 조금 약간 애들의 사기를 좀 약간 올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그 지도 방식 중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어떤 것을 본 거냐면, 이제 노베이스 친구들에 관한 이제 교재들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공부를 하는 걸 좀 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노베이스 교재들을 좀 한번 그러니까 몇 페이지 좀 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.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 노베이스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교재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갈 거예요.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콘텐츠로 같이 한번 볼 거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감사합니다.